애초에 나는 여자들을 만날 때 요즘 되게 예쁘장하고 잘 꾸미는 여자를 만날 때 갑자기 을 쓰면 호감도가 확 올라가는 게 있어요. 얘 봐라 얘가 어제 카페에서 썸남의 시선이 내 가슴인 거 보고 정냄이 떨어지네. 절벽이라 뽕인데 그걸 믿네. 아 오늘 보기로 했는데 가기 싫다. 남자는 다 똑같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수준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한테 글을 쓰게 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맞춤법에 좀 관대한 편이거든요. 근데 맞춤법에 아무리 관대해도 정상적인 그 대학까지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과정만 거쳐도 이 정도를 틀리지는 않지 않나요? 내가 볼 때는 요즘 조선족들도 이거를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 애랑 의를 틀리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거. 나는 이런 수준의 여자면은 애초에 어떤 남자를 거를 수 있는 약간 그런 자격도 안 된다고 보는데 떨어지네. 그걸 믿네. 가기 싫다. 아니 그러니까 정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썸남한테 본인의 이제 글쓰기 수준을 보여주면 썸남 쪽에서 이제 정이 떨어져가지고 다시는 가슴도 안 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와 진짜 이 짧은 글만 보고 이 여자랑 결혼하면 진짜 인생 된다라는 확신이 오는 글을 나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 내가 블라인드 글을 상당히 많이 봤지만 이 여자는 내가 생긴 것도 못 봤고 어떤 가정 환경도 모르고 어떤 최종 학력도 모르지만 그냥 이 짧은 4줄짜리 글을 보면서 이 여자는 만나면 안 되는 여자라는 이 확신이 확 와. 와 이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안 틀리지 않나 이거. 썸남의 이거는 진짜 이씨. 그래서 이게 맞춤법이 사실 이 글 내용이랑은 별 상관없는 얘기기는 한데 또 그게 있어요. 이게 그 남성분들 좀 공감하실 수 있어. 그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의 그 맞춤법에 예민한 여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썸남이 맞춤법 틀리는 것 때문에 정냄이 떨어진다 이런 글들은 많이 보는데 남자들은 오히려 여자들이 막 그렇게 맞춤법 틀리는 것 같다가 정냄이 떨어진다라는 글 같은 것들이 잘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한테 어떤 똑똑함이라든지 어떤 그 지식적인 부분 같은 거를 별로 바라지 않는 게 이제 여기서 좀 나오는 거거든요. 여자는 이제 남자가 무식한 거는 못 참아. 근데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여자가 좀 무식하더라도 내 말에 좀 잘 따르기만 한다면 내가 이 여자를 하드캐리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남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여자를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잘 꾸미고 예쁘고 몸매 좋고 막 이런 여자애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만 봐도 어떤 사이즈가 나오는 애들, 이 여자는 되게 확정적으로 이 돛과 돛을 구별 못하는 여자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잘 꾸미고 다니는 여자들 중에 이런 거 구별을 진짜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거의 보통 그냥 됐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보이는 잘 꾸미는 힙한 여자가 갑자기 돛을 쓰면 호감도가 확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여자들을 만날 때 요즘 되게 예쁘장하고 잘 꾸미는 여자를 만날 때 그냥 됐어 갔다가는 뭐 정리미가 떨어지지도 않아. 됐어 쌍시옷 그냥 시옷 이런 거는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되를 구분하는 것 자체를 여자한테 바라지 않게 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야. 여자애들이 너무 많이 틀리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여자가 이거를 구별을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 갑자기 호감도가 확 올라가. 얘 봐라 얘가 돛과 돛을 구분한단 말이야. 약간 요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얘는 당연히 모르겠지 이거를. 그래서 얘가 이 돛을 틀린다 그래서 내가 얘한테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지도 않아. 뭐 그거 여자애들 다 틀리는 건데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을 하다 보니까 이걸 되게 정확하게 구별을 하는 거야. 그러면 호감도가 확 올라가. 그래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다들 이 맞춤법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알아두면은 살면서 솔직히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정말 저런 그 별것도 아닌 맞춤법을 잘 이게 맞추는 여자를 보면은 확실히 다시 보게 되는 게 좀 있더라고. 지성미의 허들이 너무 내려간 듯. 근데 솔직히 저기 압구정에서 놀고 막 이런 여자애들 거의 다 저거 구분 못해요 진짜. 그리고 가장 가관은 그거야. 차라리 돛을 쓸 거면은 이거를 다 통일을 하든가 됐어 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반대로 쓰는 애들이 있어. 됨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됐어는 이렇게 쓰고 됨을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오빠 됐어 평소에는 이렇게 쓰다가 오빠 그거 안 해도 됨 이러는 거지. 이거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참기가 힘들어져.
그냥 쓸 거면은 그냥 이걸로 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구별해서 쓴다고 쓰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반대로 이러면 이제 골 때려지기 시작해. 예쁘면 그냥 봐줘요 형. 아 다 봐주죠 당연히.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남자가 저런 거 틀리면은 이제 정내미가 많이 떨어지는데 남자들 기준에서는 저거 좀 틀린다고 해가지고 여자를 거르는 용어로는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좀 틀리는구나. 여자들은 대부분 저런 거를 못 맞춰도 나는 다 이해하겠다라는 마인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저런 거를 이제 딱딱딱딱 맞춰서 쓰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디폴트가 다른 거지.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저 맞춤법이 다 맞는 걸 디폴트로 두고 남자들은 그냥 틀리는 걸 디폴트로 두는 거지. 그래서 기대치가 서로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여자는 이제 됐과 됐을 정확하게 쓰기만 해도 뭔가 다시 보게 돼. 맞춤법으로 쿠사리 먹는 여자는 못 본. 그니까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까지 정이 떨어지지도 않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남자는 여자가 어느 정도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은 그냥 아이 뭐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이런 남자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여자가 진짜 마음에 들기만 하면 아유 저거 뭐 틀린다고 무슨 뭐 인생 사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요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제 남자는 있을 수가 있는데 여자는 남자 다른 건 다 참아도 무식한 거 못 찾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맞춤법 같은 게 틀리면은 이제 너무 정리미가 뚝뚝 떨어지는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또 여자만의 문제는 아닌 게 약간 이런 글도 있어. 어떤 공무원 여성분께서 로테이션 매칭남이 고졸이래라는 글을 써주셨어요. 매칭된 분한테 연락 왔는데 맞춤법이 심상치 않았거든. 제가 근무지가 외곽이라 김치찌 개 먹었어요. 주변 갈 데가 없어요. 낙지도 맛있죠. 종각 주위에 뭐뭐가 있더라고요. 담백하고 맛있어요. 이게 하루 카톡하며 나눴던 내용이거든. 전공 얘기하다가 물어보니까 고졸이래. 나 학력 교대 근무 편견 없는 사람인데 이제 생겨버림. 금요일에 보기로 했는데 만나기도 싫어졌어. 뭐라고 거절하지? 이 와중에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연락. 진짜 환장한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몇 번이나 드렸었어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거 한 분기별마다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본인이 학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맞춤법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 먹고 무슨 맞춤법 검사를 해, 나이 먹고 무슨 맞춤법 공부를 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고졸일수록 아니면 뭐 지잡대를 나왔을수록 그럴수록 오히려 맞춤법을 틀리면 안 돼요. 서울대생이 맞춤법을 틀리면요 저 사람은 이과여서 문과가 아니어서 맞춤법 같은 걸 잘 모르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오히려 의사 같은 사람들도 맞춤법 많이 틀려요 진짜로 생각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애초에 이과고 뭐 저 사람들은 그냥 의미만 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넘어가 준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학벌이 안 될수록 그럴수록 오히려 맞춤법을 빡세게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고졸했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여자애들을 만나면은 여자애들이 그런 말을 했었어. 진짜 많이 했었어. 이거 제가 그냥 구라치는 게 아니라 구라면은 저 이거 벼락 맞아 죽어도 됩니다. 나는 너 때문에 고졸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는 얘기를 저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이제 왜냐면은 이제 고졸이라서 무시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막 그냥 기초 상식 같은 그 책 같은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지대 널리학 같은 거 있잖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류의 책들을 오지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맞춤법 같은 거 무시당하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빡세게 잘 맞춤법 강박증 같은 것도 막 있었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졸들한테는 오히려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고졸들이 조금만 사람 새끼처럼만 말을 해도 오히려 사람들이 좀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위기를 기회로 그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벌 같은 게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조금 열심히 더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야 진짜 근무지가 외곽 갈 데가 없어요. 이런 것도 은근히 많이 틀리기는 해요. 갈 데가 없어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만 봐도 정털리네.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 걔는 너 왜 골랐대? 맞춤법 경찰 공무원이랑 고졸 조합은 상상이 안 가네. 나도 지잡 출신이라 학력 상관없는데 진짜 충격받음. 근데 공무원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아무리 지잡이어도 공부를 이제 빡세게 해야지 이제 시험에도 붙고 들어가는 거라서 다른 지잡들이랑은 조금 다르긴 다르죠. 왠지는 거의 다 틀릴걸? 그러니까 저 정도 난이도는 진짜 바라는 게 이제 오히려 욕심인 거고 왠지 이거 같은 거는 이제 그것 갖다가 틀려서 이제 정 털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너무 맞춤법 강박이 있는 사람인 건데 이제 아까 그런 것들은 너무 심한
낙지마저 낙지를 어떻게 낙지라고 해. 낙지가 뭐야 이씨. 사정 생겨서 죄송하다 그래. 순간 담백하고 맛있어요는 맞는 말 아닌가 고민했다. 근데 맞춤법은 대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것도 아닌데 왜 틀리는 거지? 내 말이 초딩 때 받아쓰기 아니냐고. 이어지는 거지. 어릴 때 교육을 못 받고 가정에서 신경을 안 쓰니 대학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고 그런 거 아닐까? 근데 틀릴 수 있는 건 빠짐없이 다 틀리네. 주작이지. 캡처해서 올리고 싶다. 나도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어. 멀쩡한 외관에 그렇지 못한 어휘. 그러니까 외관은 또 멀쩡하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이게 이렇게 다른 거야. 남자는 여자가 외관이 마음에 들면은 이거 맞춤법 같은 거 조금 틀리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여자는 남자 외관이 마음에 들어도 이 맞춤법 때문에 정이 털리면은 이제 남자로 안 보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성분들은 솔직히 조금 틀려도 되는데 남성분들은 맞춤법 공부 좀 하는 게 맞겠다. 유튜버들 자막도 틀린 거 많더라. 근데 저런 건 좀 봐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자동 자막으로 그 자막을 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나는 그게 좀 억울한 부분이 약간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보통 어느 정도 한 20만 이상, 10만 이상, 20만 이상 유튜버들은 이제 편집자분이 이제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편집자분이 조금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리섭 역시 고졸이라 저런 부분 잘 모르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야. 그거는 조금 억울하지. 그래서 내가 학력이 중요하다고 내가 어제 영상에서도 올린 거잖아. 고졸이 틀리면 그냥 고졸이라서 틀렸나 보다 하고, 서울대가 만약에 서울대 유튜버가 그런 걸 틀리잖아? 그럼 서울대 유튜버는 본인이 직접 편집을 했어도 편집자를 쓰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고졸이 자막이라든지 어떤 그래프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저번에 막 그런 거 있어서 그래프 같은 거를 저희 편집자분이 어떤 거를 좀 잘못 넣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좀 잘못됐던 거야. 거기에 쓰면 안 되는 그래프인데 그거를 넣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아예 빈 화면을 띄워놓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편집자분이 그 영상 내용에 맞춰가지고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래프 같은 거를 이렇게 넣을 때가 있어요. 근데 편집자분은 이제 제가 말하는 의도를 100% 이해를 못하고 편집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막 편집할 게 많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대충 그냥 그 제가 말하는 단어 같은 걸로 검색해가지고 넣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사람들이 댓글로 리섭님 확실히 고졸이셔서 그런지. 근데 더 슬픈 게 그거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인데 고졸이시라서 그래프 같은 거는 잘 안 보신 티가 나네요. 저 그래프는 저기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 확실히 학력이 중요하기는 해요. 아니 당연히 나도 이제 좀 있으면 40만 유튜버인데 어떻게 내가 직접 편집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도 난 너무 웃기고, 왜 내 아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데. 그니까 형 한 잔에 그래도 형은 전문학교라도 나왔잖아. 저 전문학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나무 위키도 존나 이상해. 왜 자기들 마음대로 내 학력을 올려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패션 스쿨 나왔던 거는요,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건데, 패션 스쿨이라고 국비 지원으로 다닐 수 있는, 그 당시 3개월짜리인가 4개월짜리인가 그 초단기 속성 MD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를 그냥 다닌 거예요. 무슨 뭐 전문학교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취업을 조금 용이하게 해주려고 취업 학원 비슷한 거지. 그 학벌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라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잠깐 다닌 겁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왜 이렇게 나를 전문학교 다닌 사람으로 올려 쳐준 거야. 나는 고졸이고 싶다고. 네, 애매한 거 싫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고졸이면 고졸, 차라리 대졸이면 대졸, 이게 낫지. 오히려 나무위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또 생각이 다른 게 약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졸이면은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컨셉이라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그냥 지잡대를 나왔으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고졸이면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 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식으로 사람이 좀 생각을 할 수라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뭔가 전문대 아니면 지방대 이러면은 이 사람의 포텐셜이 다 까발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어차피 제가 어디 이제 취직할 것도 아니고 이제 취업에 필요한 이제 학벌 같은 것도 이제 필요가 없다 보니까 깔끔하게 고졸이라고 하는 게 난 나은 것 같아. 오히려 리섭님이 평범하게 그저 그런 대학 나와서 많은 경험 없이 살았으면 지금 같은 센스란 통찰은 가지지 못했을 수도.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긴 합니다. 어릴 때부터 뭐 이런저런 알바도 많이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 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결국에는 결과가 모든 거를 다 결정짓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운 좋게 그래도 밥은 어떻게 벌어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아, 그런 것들이 지금 나한테 다 거름이 됐었던 거구나 하면서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결과가 많이 안 좋았었으면은 아, 그때 전문대라도 가가지고 이제 기술이라도 배웠었어야 되는 건데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스튜디어스나 스튜어디스처럼 헷갈릴 땐 그냥 승무원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아, 저도 그 어릴 적에 저게 좀 헷갈려가지고 저는 확실히 저거를 아예 안 헷갈리게, 옛날에 경선식 영어 이런 거 아시네? 틀딱들은 아는 건데 약간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인식해 놓으면은 다시는 안 헷갈리게 하는 그런 암기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무원을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이미지로 암기를 해놓으면 돼. 이게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찾을 때 승무원이 어디 있지 하면서 찾잖아. 그래서 스튜어디스 이러면 절대 안 헷갈려. 이거 헷갈려 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스튜디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를 외울 때 절대 안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승무원이 어디 있지? 라고 찾으니까 아, 스튜어디스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헷갈려. 이제 이거를 들으신 분들은 프린세스처럼 여자는 뒤에 ESS 붙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니까. 이런 건 아예 무식하게 외워버려야 돼. 다시는 안 헷갈리실 겁니다. 스튜어디스가 어딨지? 라고 외우면 그냥 바로 끝나 이거는. 어떤 변호사분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결혼 준비하는 여자친구가 있음. 부모님이랑 인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이 아가씨는 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여자친구가 기분 나빠해. 이름도 있는데 아가씨가 뭐냐? 우리 부모님은 너한테 이름 불러줬는데 라고 하는데, 투표에서 여친이 예민하다 대 부모님 잘못 했더니 여친이 예민하다는 게 80%나 나왔네요. 근데 저도 여친이 예민하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성분들이 아가씨라는 단어에 되게 많이 꽂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나이 또래인 사람들이 보통 아가씨라는 단어는 잘 안 쓰잖아.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술집 나가는 여자들한테 이제 아가씨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나를 술집 여자 취급하나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은요 별 생각 없이 그 아가씨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쟤 형녀 같네, 저 아가씨라고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당연했기 때문에 그냥 젊은 그 예쁘장한 그 여자들 보면 아가씨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항상 뭐든지 제가 매번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날이 너무 서 있다고. 누가 나한테 뭐 호칭을 불러. 근데 결국은 뉘앙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뉘앙스를 정말 예를 들어 어디 무슨 본인이 서빙 알바 같은 거를 하는데 진짜 딱 봐도 무슨 되게 아나무인 같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가씨! 이런 기분 나쁠 수 있지. 아가씨 일로 와봐. 이게 지금 메뉴가 이게 뭐야, 제대로 나온 거 맞아 하면서 막 이러면 당연히 기분 나빠야 됩니다. 근데 어디 이렇게 남친 그 부모님 같은 분들을 만나러 가는데 아가씨는 뭐 가정교육을 되게 잘 받았나 봐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 갖다가 기분 나빠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 뭐 이렇게 이때도 뭐 아가씨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은 거야 이러면 당연히 기분 나쁘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모님이 그렇게 그런 투로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투로 얘기를 했다면 이 변호사분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너무 단어 하나하나에 긁히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존감도 되게 낮아 보이고 너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맥락보단 단어에 집착하면 능지 문제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듯. 맞아. 저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유튜버들도 컨텐츠 만들 때 존나 짜증난다니까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볼 때 기본적인 어떤 수치라든지 어떤 얘기 같은 거를 하는데, 뭐 수치라든지 퍼센테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명 같은 거를 좀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이 사람이 얘기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이면은 이제 긁히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꼭 어디서 정신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되게 지엽적인 걸로 트집을 잡아요.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대략적인 이 사람이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만 이해가 되면은, 예를 들어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수치 같은 게 틀려도 굳이 지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존나 찐특이야. 찐따 새끼들이 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다가 근데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고 이거야 라는 거를 짚어주기를 좋아해요. 카카오톡 단톡방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찐따들은 좀 중요한 얘기할 때도 끼어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긴 해. 지능 낮을수록 진짜 존나 막 단어 하나하나 같은 거에 발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자 입장에선 자기 부모님 둘은 남자 이름을 외우는 수고를 해주셨는데 남자 부모는 그럴 필요를 안 느꼈다는 게 기분 나쁠 수도. 그러니까 저는 저런 마인드도 조금 안 좋다고 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려면 다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안 좋게 생각하려면 다 안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도요, 항상 반박을 하려고 들으면은 가시를 놓친 채로 들으면은 다 안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 좋게 해석을 하려면 다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런 것들도 그냥 상대 부모님이 오히려 이름을 부르는 거는 조금 그 매너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쪽 그 집안 입장에서는 아유 아가씨라고 하는 게 조금 이게 높이는 뜻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말일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왕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을 만나러 갔으면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마인드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하지, 자꾸만 뭐 저런 단어 하나하나 같은 거에 꽂혀가지고 그런 게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공주님이라 해야 그래서 이름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지 않아서 서운하대. 근데 나는 저렇게 피곤한 여자랑은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변호사 입장에서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거 변호사면은 그래도 여자가 줄을 섰을 텐데 굳이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앞으로 시부모님들이 별것도 아닌 얘기를 해도 거기에 다 긁혀가지고 남편 바가지 긁을 게 뻔하게 보여가지고, 보통 결혼 확정이면 이미 며느리처럼 돼야지 아가씨는 너무 남이지. 근데 부모님이랑 인사하는 자리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보는 자리였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그냥 격식 차리려고 아가씨라고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가지고, 반대 생각해보니 좀 애매하네. 인사 왔는데 총각은 이라든지 하면 좀 보통은 소개받는데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거지로 서로 성별을 바꾸는 것도 안 좋아. 총각은이라는 단어를 별로 높임에 그걸로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충분히 아가씨는 약간 이렇게, 아가씨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규수. 약간 그 되게 곱디 고운 규수를 이렇게 높임 말로 할 때 아가씨가 너무 예쁘네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러니까 양갓집 규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요즘 거의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모를 수가 있는데, 양갓집 규수를 얘기할 때 이제 아가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 여자가 예민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님 입장에서 처음 보는데 이름이 익숙치 않을 수 있고, 이름을 부르자니 누구누구 씨는 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누구누구라고 하기에는 말을 놓지 않았다면 애매하다. 아가씨라고 부른 거 전혀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반전이 나오네. 근데 반말을 하셨대요 또.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하네. 여태까지 실드치 씨발 내가 뭐가 돼. 근데 아가씨라고 부르는 보통 존댓말을 써주지 않나? 근데 호칭만 아가씨라고 하고 반말을 쓰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거 가능해? 아가씨 밥은 먹고 왔어? 그러면 이거는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긴 있겠다. 이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아가씨라고 하면서 반말을 했다고?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이게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되게 선 그으려고 이렇게 아가씨라고 해도 아가씨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반말을 잠깐만 모르겠다 그냥. 아가씨라고 하면서 반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한 그 진상 손님처럼 아가씨 이게 뭐야? 아가씨 일로 와봐. 이거 뭐 이게 맞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럼 확실히 그 양갓집 규수를 칭하는 느낌으로 아가씨라고 한 거는 조금 아닐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가씨는 뭐 좋아해요? 이런 맥락이 아니었네. 그러니까요. 저도 원래 저런 맥락일 줄 알았는데, 아가씨는 뭐 결혼계약이 어떻게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건가? 아가씨는 하는 일이 뭐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이거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네. 그러니까 격식을 차릴 거면 아예 차리든가, 아직은 너랑 거리를 두겠다라는 식으로 들려도 맞는 말이긴 하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거리를 두려고 해도 존댓말을 쓰지, 이거를 뭐 말은 반말을 쓰고 호칭은 아가씨를 쓰고, 이것도 참 웃기네. 아가씨 우리 아들은 어디가 좋나? 그래가지고 진짜 한국말은 진짜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너무 거리 두는 느낌인데 이 얘기도 하더라고, 남 같았다고. 그러니까 남 같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존댓말을 했어야지. 이 남자의 그 부모님들도 웃기긴 웃기다.
걸러야 할 신호 같은데 아가씨에 급발진한다고 오히려 이름 부르는 게 경우에 안 맞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저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랬으면은 이제 존댓말까지 같이 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약간 끔찍한 혼종인 부모님이어가지고 어쨌든 요거는 뭐 미궁으로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어떤 수의사분께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긴 한데 파혼해도 되나? 라는 글입니다. 30살 남자인데 11월에 결혼해. 예비 신부는 올 초에 소개팅으로 만났고 사귄 지 한 달 만에 임신했어. 결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너무 급작스러워서 당황스러웠지만 예비 신부와 상의하에 선택의 책임을 지기로 했고 상견례부터 스드메까지 양가의 걱정을 뒤로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유산했어. 솔직히 말해서 임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결혼이 아니었음을 알기에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비 신부한테는 말을 못하겠다. 양가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한 채 강행한 결혼, 그리고 아이가 생겼다고 했을 때 책임지기로 했던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 이기적인 마음인 거 아는데 임신 안 했으면 상황이 달랐겠지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결혼 준비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변에는 결혼한다고 이야기는 해놨는데 유산 얘기는 또 못하겠더라. 이해도 되기도 하면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네요. 솔직하게 남자한테 이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왜냐면은 남자도 책임감 자체는 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결국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긴 했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좀 안 내키는 결혼을 하는 게 맞냐 싶기도 하기는 한 거기는 해서 냉정하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는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와이프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이 남자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미안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그 결혼을 내가 오히려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남자가 뭔가 그냥 그 미안한 마음에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면 난 양쪽에게 동시에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결혼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냉정하게 저도 이 결혼은 조금 다시 생각해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를 너무 직설적으로 말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솔직하게 나 너랑 애 때문에 결혼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애도 없으니까 결혼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회성 떨어지는 약간 소시오패스 느낌이 나기는 하겠죠.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들으면 되게 소름 끼치고 이제 저한테 개새라고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상처받지 않는 그런 거를 위해서 어쨌든 말은 좀 하기 나름이니까, 나 지금 우리 아기가 떠나간 게 너무 충격이고 슬프고 이래서 나는 이런 상황에 결혼 진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나는 마음을 추스리지를 아직 못했다. 조금 우리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추슬러지면은 그때 가서 다시 결혼 생각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나는 지금 우리 아기가 떠나간 게 너무 충격이라서 결혼 솔직히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식으로 좀 좋게 얘기하는 게 나는 나을 것 같아. 이거는 해도 문제야. 이 결혼을 무슨 결혼은 그냥 거의 상대한테도 중요하고 나한테도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왕 여태까지 진행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결혼 앞으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무른다고? 이 생각 때문에 결혼하면은 이건 너무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이라는 것보다 조금 늦추자고 하는 게 맞죠. 저게 맞죠. 조금만 늦추자. 난 지금은 안 될 것 같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우리한테는 이렇게 너무 슬픈 일이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나는 웃으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축복받고 이런 게 나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나 너무 개새끼 같은 약간 그렇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최대한 조금 이렇게 좀 더 생각해보자. 난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나는 웃으면서 결혼식을 할 자신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아. 이거는 그 여성분들이 이거를 듣고 저 남자 새끼가 개새끼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안 가는데 하는 결혼이 거의 동정으로 결혼하는 그 결혼이 맞는 건가요?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결혼이? 난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없는 게 맞다. 이렇게 가도 이혼한다. 이혼보다 파혼이 낫지. 그랬더니 이제 어떤 여성분이겠죠. 이분은 이런 놈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달려있다. 잘나야 한다. 나쁜 놈들. 아니 근데 아기가 나올 예정이었을 때는 결국엔 책임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잘나야 한대? 아기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했었는데, 내가 실수기는 했지만 나 때문에 만들어진 한 생명을 다 책임지려고 했었던 남자한테 이건 좀 아니지. 이런 맘 들면 결국 끝낼 듯. 유산에다가 파혼까지 당하면 여자가 너무 불쌍하긴 하다.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결국에는 너무 파혼으로 처음부터 얘기하지 말고 좀 늦추자라고 해가지고 결국 흐지부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만나다 보면은 남자가 뭐 이 여자랑 뭐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을 수도 있기는 있을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길게 봐야지 마음이 없는 책임감만 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더 불쌍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분이 저랑 마인드가 똑같아요. 마음도 없이 책임감이 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나는 그 여자가 오히려 더 비참하다고 봐가지고 둘 다 반말. 결혼해도 이혼할 거야. 파혼하고 다음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 유산한 이유가 뭐야? 그리고 결혼 예정이면 태아 사람 모습이었을 텐데 사산한 아이 꺼내는 것도 출산과 맞먹는데 그런 여자를 두고 고민한다고? 고민 많이 해서 임신시키질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근데 결국에는 일단은 일은 벌어졌잖아요. 일은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임신을 이미 했는데 임신시키질 말았어야지 라는 저런 말 같은 거는 솔직히 이제 할 필요가 없는 말이고,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 이거 이렇게 지금 피커스 타는 거면 여자일 거 아니야. 이런 여자들이 꼭 다 지나서 어쩔 수 없는 얘기를 싸울 때마다 들고 오는 여자들이라니까. 이미 다 끝난 문제를 이미 실수로 다 벌어졌던 일을 그걸 잊어가지고 뭐 시키질 말았어야지. 이게 지금 아무런 그 해결책이랑은 상관이 없는 걸로 이제 남자한테 지금 죄책감만 주고 있는 거죠. 저런 여자 만나면 좆됩니다. 이제 그 싸울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돌아버려요. 일단 좀 미루는 건 어때? 파혼은 도의적으로 좀 여자분한테 너무 큰 상처일 듯. 유산까지 한 몸인데 물론 너도 행복하지 않을 결혼 같아서 진행하지 말고 일단 유예시키기. 맞아요. 일단 유예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딱 이런 케이스인데 청첩장 직장에 돌리고 파혼함. 맞아. 그냥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그래서 시간을 갖는 걸로 100% 이제 파혼이라는 결정이 된 건 아니니까 그냥 생각해보자고. 여자친구한테 나 지금 이 상황이면 너무 슬퍼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웃는 것 자체가 너무 죄책감이 들 것 같다라는 식으로라도 좀 포장을 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옷 야무지게 잘 나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리섬님 셔츠 정장핏인가요? 정장핏 아닙니다. 그냥 오버핏이에요. 캐주얼한. 저희 한남피플에 이번에 드디어 신상 셔츠가 나왔습니다. 정말 한남들을 위한 미친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들이 일반 셔츠를 입으면 대가리가 오지게 커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가리가 몹시 크고 목이 짧고 어깨가 좁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한남들은 대부분 거북목이죠. 근데 저희 셔츠는 그 모든 단점을 전부 다 커버했어요. 정말 기적의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별거 없어 보이죠? 저희 제품은 설명보다 역체감이 오지기 때문에 그냥 비교를 바로 해드릴게요. 네, 갑자기 뭔가가 확 답답해지고 대가리가 커지고 목이 짧아지고 어깨가 좁아졌죠. 일반적인 셔츠들은 다 이렇습니다. 명품 셔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살이 보이는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셔츠라는 아이템은 과거에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동양인 체형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남들은 이런 일반 셔츠를 입으면은 연예인급으로 얼굴이 작고 목이 길거나 어깨가 넓지 않는 이상은 다들 대갈장군이 됩니다. 근데 저희 셔츠는 이 넥라인을 최대한으로 시원하게 내려서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기존에 머리가 굉장히 작고 목이 선천적으로 긴 극소수의 소두 연예인들만 가능했던 연예인 셔츠핏이 연출됩니다. 심지어 넥타이를 했을 때는 차이가 더 큽니다. 머리가 큰 한남들은 목티를 입으면 추파춥스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 넥타이를 해도 추파춥스가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희 셔츠는 넥타이를 해도 목이 길어 보이도록 자체적인 시그니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드랍 숄더 라인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말하기도 입 아프고, 흰 셔츠임에도 불구하고 고퀄리티 원단을 사용해서 꼭지가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니플 패치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셔츠들을 입으면요,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얼굴에 비비크림이나 메이크업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흰 셔츠를 입었을 때는 이제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이제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카라 부분에 화장품이 다 묻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셔츠들 입어서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셔츠 입고 고개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셔츠 카라가 얼굴에 이거 바로 닿아가지고 흰 셔츠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 비비크림은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희 셔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셔츠 카라가 얼굴에 닿지 않아서 화장품이 묻을 일이 없어요.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사십시오. 물론 가격은 유니클로보다는 좀 더 쓰긴 쓰셔야 돼요. 유니클로는 전부 막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몇만 장씩 찍어내가지고 가격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이제 소상공인이. 하지만 저희는 국내 제작이고 원단도 훨씬 더 좋은 걸 쓰고 퀄리티 자체가 유니클로랑 비교가 안 돼요. 건조기까지 다 돌려도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도 유니클로 셔츠랑 가격이 10,000원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어요.